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언리얼 엔진 5 PCG로 오픈월드 바이옴 구성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위에 그 1994 홀도 한번 가보셨나요? 거의 조금 이렇게 좀 넓죠. 크고 좌석도 간격도 넓고 여기는 조금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걸어 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발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내사항 알려드리고요. 제 소개랑 그리고 오늘 주제인 PCG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CG로 군집화된 바이옴을 구성한 사례, 그리고 PCG로 절차적 조합형 액터를 만든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화나 절차적 조합형 액터, 이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G를 계속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현재 넥슨 게임즈 DX 스튜디오에서 TA로 재직 중인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DX 스튜디오는 듀랑고 IP를 가지고 오픈월드 트리플 A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도 공개되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저희 TA를 포함해서 전직군 다양하게 채용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꼭 그 부분을 언급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분을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 발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최지영님입니다. 저희 DX 스튜디오의 배경팀에 재직 중이시고요. 사실 이번 발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그 출발점이 이 최지영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그래프들도 지영님이 만들어주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이제 테크니컬한 것들 서포트만 해주는 정도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최지영님 꼭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계시나 모르겠는데, 네, 아직 오늘 못 오신다고? 괜찮습니다. 영상으로 봐주시겠죠? 그리고 발표 전에 본 발표는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물과 조금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또한 본 발표의 내용은 넥슨 게임즈 DX 프로젝트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제 개인의 개발 사례 공유임을 안내드립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회사에서 작업한 거는 맞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제 DX를 대표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 발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 5의 PCG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 제가 여기 최소한을 빼먹었는데 2번, 3번 사용해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1번 이상 사용해 보신 분이면 조금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5의 PCG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셔도 이거 활용 사례가 좀 궁금하신 분들도 발표 들으셔도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프에 노드들이 조금 나올 건데, PCG 노드들이 좀 나올 건데, 크게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이미지랑 같이 발표 장들을 구성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문조사를 해보자면, 혹시 PCG를 사용해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PCG,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저는 나는 PCG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나는 PCG가 뭔 약자인지도 잘 모른다.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PCG를 사용하고 있지만 PCG가 무슨 약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PCG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PCG는 그 영어라서 조금 굴려서 Procedural Content Generation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절차적 컨텐츠 생성 툴이고요. 이 프로시저럴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일련의 절차를 구성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툴이라고 이 PCG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 공학에서 이 프로시저라는 개념은 또 특정한 작업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코드 블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CG는 여러 함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함수들을 절차적으로 반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프와 노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드들이 여러 함수들이고요. 이런 노드들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가지고 반복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툴이 PCG입니다. 이 노드 구성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에 노드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뭐 풀도 뿌리고 뭐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벽면에 뭐 덩쿨 같은 것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PCG는 그럼 어디에다 쓰이냐? 넓은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거나 이런 작은 단위의 조합형 집합체를 구성할 때 주로 쓰입니다. 요 두 스크린샷은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저희 에픽 게임즈 그 예제 프로젝트 중에 Electric Dreams 데모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PCG를 공부할 때 참고하면 좋은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넓은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PCG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액터 단위로 조합형 집합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의 환경을 구성할 때는 주로 PCG 볼륨을 크게 치고요. 그 안에 PCG 그래프를 넣은 다음에 그 그래프의 로직대로 나무도 스폰을 하고요. 풀도 깔고요. 뭐 건물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작은 단위의 조합형 집합체를 구성할 때는 액터로 구성이 됩니다. 액터에다가 보통 PCG 컴포넌트를 달아가지고 그 컴포넌트의 그래프를 연결하면 그래프의 로직대로 이렇게 액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뭐 주변 지형 지물들의 막 다리가 자동으로 놓인다던가 PCG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으로도 좀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넓은 지역의 환경을 구성할 때 식생을 군집화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작은 단위의 조합형 집합체를 구성할 때 절차적 조합형 액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차차 본론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식생을 군집화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PCG 볼륨 안에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륨 안에 초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정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바이옴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초원이다, 이곳은 정글이다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의해 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합니다. PCG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 사실 요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이 있는데 바로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닫힌 스플라인 그리고 열린 스플라인 요 두 종류를 사용해서 이곳은 초원이고 이곳은 뭐 정글이고 그리고 여기에 길이 이런 모양으로 뚫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크게 배치된 게 닫힌 스플라인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나무들이랑 풀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는 선이 보이시죠? 이게 열린 스플라인이고요. 이 구역은 풀들이 자라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돌멩이 같은 거나 뭐 나뭇가지 잔재들 같은 것들을 뿌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바이옴을 정의를 해주면 그 안에 이제 나무하고 본격적으로 풀 같은 것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스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막 스폰을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 풀들이 막 자라고 막 나무들이 막 이곳저곳에 뭐 자라는지 그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현실적인 식생 분포를 구성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최지영님께서 식생을 좀 군집화해보자. 그럼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군집화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 이미지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언리얼 엔진은 아니고요. 사진이고요. 사진인데 풀들이 어떻게 자라나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막 무작위로 자라나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한 장 더 들고 왔습니다. 꽃들하고 풀들이 약간 어떻게 자라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뭔가 꽃들이 요 오른쪽 위쪽에는 별로 없고 요 가운데는 좀 뭉쳐져 있고 또 그 왼쪽으로는 또 없고 좀 이렇게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주위로 좀 키 큰 풀들이 또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는 전역적으로 또 뭐 잔디 같은 풀들, 낮은 풀들이나 뭐 잡초들 같은 것도 자랄 거고요. 이렇게 실제 이 환경을 보시면 꽃들이나 나무들이나 다 이렇게 모여서 자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꽃이 심어져 있으면 그 주위로 이제 꽃씨들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 또 꽃들이 자라고 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군집화를 형성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뭐 이런 지형지물들이나 죽은 나무, 통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위에 이제 꽃씨들이 부딪히면서 떨어져 가지고 그 주위에 이제 꽃들도 자라고 뭐 잡초도 자라고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식생을 좀 절차적으로 생성을 할 건데 군집해서 생성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제 레벨에 구현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스플라인으로 영역을 만든다고 했었죠. 이제 초원이고 정글이고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지만 초원 중에서도 나무가 있는 스플라인, 조금 넓적한 중간 크기의 식물들이 있는 스플라인, 그리고 이제 뭐 작은 뭐 풀들, 잔디들이 있는 스플라인, 이렇게 스플라인을 좀 쪼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플라인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나무들 좀 모여 있고 그 주위에 좀 키 큰 풀들 좀 모여 있고 그리고 전역적으로 이렇게 잔디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이런 군집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 구상도인데 이거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플라인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것만 해도 한 9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스플라인의 위치도 다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되고요. 크기도 맞춰 줘야 됩니다. 스플라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PCG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군집화를 만드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거리에 따른 군집화를 하기로 했고요. 군집화를 좀 절차적으로 해보자. PCG를 사용하니까 절차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거리에 따른 군집화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스플라인 하나만 딱 그리고요. 이 안에다가 중심점 포인트들을 만듭니다. 너무 검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중심점 포인트가 3개 있는데 금방 보일 겁니다. 짠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 주위로 큰 식생들이 예를 들면 한 2m 반경 안에는 뭐 나무들이나 아니면 좀 키가 큰 풀들을 깔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은 영역에는 중간 식생들, 그리고 마지막 좀 더 넓은 영역에는 전역적 식생들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포를 시키면 굳이 스플라인을 막 9개 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세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군집화를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살짝 섞으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에 약간 유기적인 모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군집화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고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약간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꽃들이 중간중간에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주위로 조금 키가 큰 풀들이 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역적으로 보시면 약간 네잎클로버 같은 작은 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스태틱 메시도 좀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 약간 베리에이션도 좀 주고요. 여기 위에 아까 그렸던 스플라인을 잠깐 오버레이를 해보면 약간 요렇게 군집화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스플라인은 딱 하나만 쓰였습니다. 외곽선 하나만 쓰였고요. 그 안에 중심점들과 거리에 따른 군집화는 PCG가 알아서 계산해서 뿌려줍니다. 그럼 스플라인 설치하고 생성 딱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생들을 군집화해서 분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거를 실제 PCG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티스트들이 조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기능들을 서브 그래프 하나에 묶었고요. 이 서브 그래프는 이렇게 큰 그래프 안에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드들이 많이 있는데 노드들 잘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PCG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노드들에 대한 이해는 좀 잘 안 되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PCG로 이런 로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군집화를 구현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인사이트만 가져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스플라인 데이터를 월드에서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스플라인 데이터를 스플라인 샘플러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스플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PCG 포인트들을 생성을 합니다. 이 포인트들에 이따가 저희는 스태틱 메시들을 스폰을 해서 나무도 심고 풀도 자라게 할 겁니다. 자,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요. 밀도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군집의 중심점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는 실제 나무들이나 뭐 이런 풀들이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그 중심점들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 중심점들은 한 10에서 20m, 조금 조밀하면 5m 간격으로만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밀도를 좀 조정해서 5m 간격으로 포인트들이 있도록 만들고요. 큰 식생,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는 한 1, 2m 간격으로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 식생, 그리고 작은 식생, 이렇게 순서대로 밀도를 좀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정리된 밀도가 정리된 포인트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 서브 그래프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서브 그래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 따른 군집화를 실행을 해줍니다. 군집화는 굉장히 간단한 로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군집의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큰 식생들은 한 2m 반경, 예를 들면 2m 반경 안에 있는 포인트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립니다. 요거를 저희가 PCG에서는 필터링 한다라고 하는데 간단한 로직이죠. 중간 메시들은 한 5m 거리까지만 살리고 나머지들은 다 지워버리고, 작은 식생들은 한 10m까지 살리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 중간 크기의 식생, 그리고 작은 식생들을 이렇게 포인트들을 만들어 줬으면 얘네들을 합쳐야 되겠죠? 그럼 합치면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 안에 중심점들이 있고요. 그 주위에 나무, 여기 보시면 파란색 네모들이 나무나 큰 식생에 위치할 포인트들일 것 같은데 한 4개 정도 살아남았네요. 이렇게 나무들이 살아남고 그 주위로 조금 더 넓게 중간 식생을 뿌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전역적으로 뿌릴 작은 식생들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메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저 나무는 큰 식생이 되고요. 그 주위에 포인터가 되나요? 네. 요런 애들이 이제 중간 크기의 식생들이 돼서 나무 주위로 이렇게 넓게 조금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작은 식생들, 네잎클로버나 이 풀들이 또 전역적으로 이렇게 깔려서 저희는 월드 전역에, 레벨 전역에 식생들을 다 이렇게 군집화를 해가지고 분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서브 그래프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그래프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시면요, 병렬적으로 4가지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 같은 로직입니다. 거리값만 달라지고요. 맨 위부터 큰 식생들은 한 2m 거리 안에서 커팅을 하고요. 중간 타입들의 저희가 중간 식생들은 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한 2종류를 쓰고 있는데요. 중간 타입의 식생들은 또 한 5m, 6m 안에 있는 것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맨 밑에는 작은 식생들, 얘네들은 10m 이내에 있는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고요. 똑같은 로직인데 거리값만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한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큰 식생들 어떻게 거리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냐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서브 그래프 안으로 그 포인트들을 불러왔잖아요. 밀도가 정리된. 그럼 요 애들을 트랜스폼을 살짝 랜덤화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회전을 조금씩 주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분포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라는 노드를 가지고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이 포인트들이 각각 위치해 있는 거리를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에 저장을 합니다. 이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는 그냥 일종의 포인트들마다 갖고 있는 파라미터 내지는 그냥 고유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유롭게 어떤 값이든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density 값에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운 포인트들은 0에 가까운 값을, 중심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식생들은 한 0.2의 값만 갖고 0.2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고, 0.5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다음 그 과정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 density 필터랑 필터라는 노드들이 보이실 텐데, 이런 노드들을 가지고 이 아까 저장된 density의 값을 읽어 들어와 가지고 얘는 숫자가 너무 크네, 그럼 지워버려야지, 이런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안에 이렇게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포인트들만 살아남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그냥 추가적인 작업인데,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포인트들은 조금 스케일을 키우고요. 좀 멀어질수록 스케일을 좀 줄여가지고 밑쪽으로 보기에 조금 안정적인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자, 요 작업을 4번 반복해서 큰 식생, 중간 식생, 그리고 작은 식생들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군집화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약간 도시 지역이고요. 네, 요거는 약간 숲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지역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군집화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넓적한 큰 식물들 주위로, 이런 넓적한 큰 식물들 주위로 이렇게 작은 연두색 색깔의 식물들이 분포해 있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식물들, 아까 말씀드린 네잎클로버 같은 애들은 이 스플라인 전체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이미지로만 보여드리면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스플라인들을 배치를 하고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이 군집화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생성 버튼을 눌렀고요. 네, 이렇게 짠 하고 PCG가 알아서 식생들을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줍니다. 너무 효율적이죠? 네, 시간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넓게 식생들을 분포를 시켰으면 이제 절차적으로 조합형 액터를 만들어서 군데군데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돌하고 나무하고 풀들 몇 개가 심어져 있는 하나의 세트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군데군데 막 배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언리얼 엔진 5 들어오면서 뭐 레벨 인스턴스라던가 뭐 팩트 레벨 액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베리에이션을 회전값을 좀 준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스케일을 좀 조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나무도 항상 똑같은 나무일 거고요. 돌도 항상 똑같은 크기의 돌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랜덤 시드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 랜덤 시드 조금만 바꾸면 나무가 뭐 A 나무가 B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작은 거 2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실 무한한 조합의 세트를 PCG를 가지고 만들 수 있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적 조합형 BP를 구성을 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액터 단위로 구현이 되고요. BP 액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PCG 컴포넌트 하나를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에다가 이 예제 그래프 같은 PCG 그래프를 끼워 넣어서 이 로직대로 그 액터에 그 랜덤 시드를 반영한 조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 보시면 왼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포인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노드 자체가 뭘 하냐면요, 중심점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적으로 이 중심점을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회전을 살짝 주기도 하고 스케일을 좀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태틱 메시 스포너로 나무를 스폰하기도 하고 돌을 스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랜덤 시드를 연결해서 시드 값을 바꿀 때마다 뭐 A 나무가 B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였던 걸 살짝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드 값 하나만 조절하면 그래프가 알아서 랜덤하게 다양한 세트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시드 값은 저희가 BP 액터의 파라미터로 하나 뚫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이 시드 값을 그래프로 전달할 때는 get actor property라는 노드를 사용하시면 이제 BP에 있는 파라미터를 그래프로 긁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 시드 값을 요 소파를 스폰하는 스태틱 메시 스포너에다가 연결을 하면 시드 값이 1일 때는 파란색 소파가 나왔다가 시드 값이 2일 때는 막 초록색 소파가 나왔다가 이렇게 알아서 PCG가 여러 가지 세트를 구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시드 값을 지금 약간 그레이 아웃 됐지만 트랜스폼 포인트 이런 노드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시드 값이 1일 때는 나무가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시드 값이 2일 때는 뭐 왼쪽으로 갔다가 회전이 90도가 됐다가 뭐 45도가 됐다가 이렇게 알아서 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GIF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은 식물류고요, 오른쪽은 인공물입니다. 자, 이거는 시드 값만 계속 바꾸면서 PCG 생성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막 돌들의 종류도 막 계속 바뀔 수도 있고요. 위치들도 바뀌고 나무도 사실 지금 메시가 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가지고 스폰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닥불 주위로 뭐 소파도 나오고 뭐 데스크도 나오고 하죠. 이 위치들도 이 시드 값에 따라서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회전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그래프 하나 가지고 무한한 종류의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절차적 조합형 액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역적으로 풀을 그 군지파에서 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절차적 조합형 액터를 배치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조금 빠른 배속으로 녹화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고 PCG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군지파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막 랜덤 시드를 눌러가지고 나무의 모양이나 종류나 위치들을 조금씩 바꾸죠. 그래서 포인트들을 배치를 하고요. 이 조합형 액터는 이 영역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은 영역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작게, 큰 영역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조금 박스를 크게 키워가지고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프가 여러 종류라서 나무를 배치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약간 작은 특이 식생들을 스폰하는 그래프를 연결해서 특이 식생도 포인트를 여러 군데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근데 간단한 로직이죠. 그냥 트랜스폼만 옮기고 뭐 회전도 조금 조고 해서 스태틱 메시만 스폰하는 건데 여기에 좀 복잡한 로직을 더하면 건물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PCG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유튜브 같은 거에 PCG 튜토리얼 같은 거 검색하시면 만약 건물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도 저희 니즈에 맞게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BP 액터를 구성을 했고요. 아까랑 동일한 사실 약간 비슷한 액터인데요. 뭐만 추가가 됐냐면 건물 관련 파라미터들만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레벨은 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싶은지 아티스트가 직접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월 하이트, 벽의 크기, 한 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뭐 3m짜리 층을 한 5층 만드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5m짜리 층이 5층이 있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층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불리언 값인데 이거는 옥상 메시를 넣을지 말지 이렇게 불리언 값도 파라미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관련 파라미터들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들고 와서 그거에 맞게 이제 로직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보여드린 get actor property라는 노드고요. 요거로 이제 불리언 값이든 뭐 플로트 값이든 인티저 값이든 들고 와가지고요. 예컨대 불리언 값을 들고 오면 브랜치 노드에 연결해서 분기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탑이라는 아까 옥상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불리언 값을 들고 와가지고요. 옥상을 만들 거예요 하면 아웃풋 B로 이동을 해가지고 옥상 메시를 스폰을 하고요. 나 안 만들래. 끄면 아웃풋 A로 가서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럼 옥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는 플로트 값들을 불러 들여와 가지고 얘를 어떤 함수에 넣어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층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벽의 높이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미지랑 함께 그래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물을 만드는 로직은 조금 복잡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대충 이런 로직으로 건물들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 하이트,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층의 높이를 간격으로 레벨 수만큼, 뭐 5층이면 5층, 4층이면 4층, 수만큼 양의 Z축으로 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자, 요거는 예시는 레벨 4라고 되어 있죠. 4층짜리 건물을 만들 계획인데 1층 포인트부터 해서 2층, 3층, 4층 이렇게 포인트들의 위치를 미리 양의 Z축의 양의 방향으로 포인트들을 미리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층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옥상이라고 되어 있는 큐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옥상 메시를 배치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Z축으로 포인트를 생성한 다음에 1층에는 1층을 구성하고요. 옥상에는 옥상 메시를 배치합니다. 요거는 아까 그 절차적 조합형 벡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폼을 살짝 이동하면서 다양한 조합의 1층도 만들고 옥상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층들은 아래 규칙대로 생성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부서진 건물이 좀 필요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됐냐면 밑에 있는 층이 무조건 위에 있는 층보다 조금 완전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기둥의 개수도 밑에 있는 층이 4개면 위에 있는 층은 뭐 4개거나 3개거나 2개거나 5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기둥이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로직들을 하나의 노드에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노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노드는 PCG 블루프린트 엘러먼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만든 노드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에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PCG 포인트들의 이것저것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필요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복잡한 로직도 하나의 노드 안에 BP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만 가지고도 또 한 30분 얘기를 해야 돼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PCG를 가지고 이런 복잡한 로직도 뭐 노드로 하나 커스텀 노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인사이트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직을 구성해서 시드 값을 계속 돌려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4층짜리, 3층짜리, 2층짜리, 2개네요. 2층짜리 건물, 이런 식으로 시드만 계속 돌리면 중복되지 않은 다양한 조합의 세트 건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층도 바꾸고 뭐 높이도 바꾸고 뭐 옥상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리한 값도 계속 바꿔가면서 시드를 또 조절하면 이렇게 층별로 다양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직 저희가 개발 중인 기능이라서 실제 텍스처링 작업은 안 되어 있는데 메시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같습니다. 같으세요가 뭐죠?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건물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들도 주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건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넓게 PCG로 군집화를 하기도 하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포인트들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PCG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컨대 PCG 생성 시간이 좀 깁니다. 사실 오늘 최적화하면 뭐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최적화해도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면 좀 또 늘어나고 또 최적화하면 또 기능도 추가해야 돼서 또 늘어나고 약간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PCG 볼륨 하나를 크게 레벨에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PCG 볼륨들을 좀 쪼개가지고 볼륨마다 저희 PCG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생성에 필요한 연산량들을 쪼개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다른 그래프를 사용해가지고 그래프 하나를 마스터 그래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하나에 지역에 꼭 필요한 연산들만 모아가지고 PCG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생성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최적화한 다음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되고 또 뭐 군집화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뭐 되게 다양한 작업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PCG 안에서. 또 최적화한 다음에 또 기능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는 PCG 생성 시간이 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컨대 볼륨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 지역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배치를 하거든요. 볼륨을. 그러면 한 지역별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작업자가 막 지역 전체를 매일 작업하지는 않거든요. 군데군데 작업을 하니까 볼륨 뭐 한 두세 개씩 작업을 하는데 이제 생성할 때마다 한 2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죠. 더불어서 PCG는 베타 버전이어서 계속 에픽에서 계속 개발 중인 기능입니다. 5.5.4, 5.5.4 기준으로 베타 버전이고요. 약간의 실험 기능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유지 보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래머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엔진 업그레이드 할 때나 이럴 때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럼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엔진 프로그래머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PCG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부재하신 경우에는 조금 유지 보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PCG를 계속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폴리지 툴이나 레벨 인스턴스, 팩트 레벨 액터 같은 툴에 비해서 PCG는 비파괴적이고 절차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쫙 폴리지들 깔았는데 수정을 좀 그래프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생성을 했는데 예전만치 못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이럴 때 저희 폴리지 툴로 칠하려면 막 지웠다가 칠했다가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예전에 여기 내가 칠했었나? 안 칠했었나? 이것도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요. 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근데 PCG는 그래프 살짝 다시 수정해가지고 생성만 눌러주면 예전의 랜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그래프 하나가 10사람 일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PCG 군집화 서브 그래프 하나가 10명, 20명, 사실 100명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PCG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폴리지 툴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위치에 꼭 내가 원하는 나무를 꼭 여기 심어야겠어 하면 스태틱 메쉬를 갖다 심든 폴리지 툴을 사용하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PCG를 사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 드리는 이유는 제가 들어봤을 때 주변 프로젝트에서 PCG 사용에 약간 두려움 내지는 걱정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발표를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써볼까? 우리도 한번 군집화 한번 해볼까? 이런 인사이트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